2024년 7월 14일 오전에 트럼프 암살 미수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SS 시크릿 서비스나 얘네들이 사실은 경호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경호에 실패. 왜냐하면 거기로 총을 들고 들어가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주요 벤티지 포인트에서 사격이 되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사살을 하고, 그 사살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 사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만약에 이 저격 암살범이, 암살 미수범이 먼저 사격을 했다고 하면은 실제로 못 맞힐 리가 없죠. 생각해 보시면. 안 그렇습니까? 스코프 있고 라이플에 스코프 있는데 지금쯤은 트럼프의 머리에 구멍이 뚫려야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나오는 보도는 아마 SS 경호 당국에서 일정 정도 마사지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뒤쪽, 말하자면 이 저격 암살범과 트럼프와 그 선의 뒤쪽에 있는 사람이 아마 유탄에 맞아서 있거나 아니면 그쪽에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그 상황이고, 처음에 얘기되는 나중에 지금 얘기되는 것이 공범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그 공범이 어떻게 같이 있습니까? 생각해요. 그쵸? 같이 있으면은 지금 나오는 얘기가 라이플을 들고 총을 들고 옥상 쪽으로 기어 올라갔다. 그걸 누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공범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서 그 암살 미수범을 보호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차라리 그 얘기는 오히려 라이플을 두 개를 들고 각기 다른 포인트에서 각기 다르게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시차를 가지고 공격하거나, 그렇죠? 이게 더 공범에 가깝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리고 이런 형태의 암살 사건에는 이 현장 공범 부분은 사실은 이 순차적인 공범은 가능하지만 이 암살 범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들리는 대로 막 미국의 방송 영어 들리는 대로 막 떠들어대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제가 말한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 부분은 이걸 범죄적 현장 상황으로 분석을 해야 맞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미국의 방송사들이 마구 떠들어대는, 비전문가에 떠들어대는 거 하다 보면은 헷갈리죠. 자, 오늘은 저 불편한 얘기 두 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손석희의 질문들과 MBC에서 하는 두 개입니다. 제가 MBC를 굳이 두들기거나 그럴 생각은 없지만 반드시 컨텐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비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MBC에서 그저께 심장을 울려라 강연자들, 속칭 강연자들이죠. 오은영 교수가 이제 호스트가 돼갖고 각각의 어떤 자기의 내용을 강연하는 일종의 강연 프로그램이라고, 사실 다른 KBS도 무슨 쌤들에 대한 얘기도 있죠. 스스로 나와서 강연하는 거, 그리고 TVN에서도 강연하는 것도 있고, 어쩌다 어른도 있고, 이런 비슷한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어떤 강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위험성이 있다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요 얘기랑 손석희가 오랜만에 들어왔죠. 손석희가 이제 MBC의 손석희 질문들이라고 해서 지금
어제 방송을 했습니다. 7월 10일 첫 5부작으로 첫 번째가 이제 백종원하고 송기령 뭐 이렇게 해서 자영업 관련된 거 다 5부작으로 하니까 벌써부터 이제 그 서석의 질문들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에서는 비판이 들어갔고, 오늘 전가협, 참여연대, 민변, 특히 전국 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민변에서는 백종원의 7대 거짓말이라는 이름으로 공동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더본 코리아 대표인 백종원이 손석희 질문들에서 출연해갖고 얘기한 것들이 실제로는 팩트에 부합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어쨌든 저는 이제 두 프로그램에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문철이라는 사람은 뭐 예전에 제가 2014년, 12년 방송 시작하고 그 뒤에 한참 뒤에 2016, 7년인가 그때 이제 뭐 무슨 그 군 검사 출신, 군 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라고 알고 있는 그런 한문철이라는 사람이 그런 방송 활동 뭐 비슷한 걸 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교통 뭐 관련된 차 이런 관련된 건 전혀 관련 없었습니다. 근데 다 그때 어느쯤인가 그때쯤인가 2017년 8년쯤인가 그때쯤에 몇 대 몇이라고 하는 특히만 어떤 SBS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제 우리가 차 사고가 나면 몇 대 몇, 뭐 70대 30, 뭐 가해자 피해자 이런 걸 할 때 그게 굉장히 그 불합리한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조금만 스쳐도 뭐 10 나오는, 사실은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10 나오는, 사실은 보험업계에 아주 더러운 엉망진창인 그런 관행들을 한문철이라는 사람이 이 방송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그냥 막 지른 거죠. 사실은 한문철이라는 사람은 교통이나 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변호사일 뿐이죠. 말하자면 군 법무관의 변호사일 뿐이죠. 근데 그 프로그램이 일종의 그런 어떤 뭐 색깔을 띠게 되면서 그런 형태의 그 특징을 갖게 되면서 어느 순간인가 한문철이 교통사고 전문 차통령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에 미쳐야 한다. 자기는 뭐 엄청나게 뭐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하는 소리고. 근데 이제 본인이야 열심히 해서 뭐 방송 뭐 돈 벌고 뭐 그런 거야. 뭐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변호사로서.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불편한 것은 다른 사람이 사고 나고 그거로 인해서 엄청나게 그 돈도 물어주고 막 그런 고통스러운 이걸 가지고 마치 몇몇이서 보고 낄낄거리고 뭐 분석이랍시고 말 같지도 않은 분석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물론 반대의 급부도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걸 가지고 나와서 자기 억울함이란 거 이런 것들도 풀어주고 뭐 이렇게 그런 걸 용도로 했지만 실제로는 그 두 면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한문철이라는 사람과 엄청나게 돈을 벌고 또 이거를 누가 보면 뭐 기회를 잡았으니까 뭐 한문철이라는 사람이 기회 잡은 것도 배가 아파서 그러느냐? 아니요. 말하자면 이른바 넌픽션의 이 파일들을 가지고 방송할 때는 그것에 대한 방송 윤리가 분명히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부분이 현실에서는 사실 뭐 90대 10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뭐 몇 대 몇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재판 판결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 어떤 영역을 이 사람이 개척을 함으로써 그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한테서 도움을 받고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았던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건 자기 영업활동이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방송이 만들어준 전문가 중에 한 사람, 제가 늘 뭐 범죄 전문가들 중에서 방송이 만들어준 범죄 전문가, 사실 같지도 않은 뭐 알지도 못하고 별 의미도 없는 그런 거 떠들어대는 방송이 만들어준
그 재해 전문가, 범죄 전문가, 뭐 별 희한한 인간들 많지 않습니까? 어, 글쎄요, 이 사람은 변호사가 뭐 틀림없이 맞죠. 근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사람의 이 얘기도 사실은 가려들어야 된다. 방송이 만들어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라는 것이 실제로 사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렇지만 뭐 이 사람의 역할이 이건 없으면 제가 뭐 따질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본인이 뭐 1년에 100, 한 달에 뭐 1억을 벌던 뭐 100억을 벌던 건 뭐 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방송에서 키워주는 이런 전문가들에 대해서 한 번쯤, 두 번쯤 짚고 넘어가고 비판적으로 보고 좀 언급을 해야 된다. 근데 이런 형태의 어떤 뭐 강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이 사람들의 삶이 대단히 모범적이고 대단히 뭐 공부하들만 해갖고 뭔가 이렇게 웃기는 소리다. 그냥 이렇게 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산 직업도 있고 이 정도로 그냥 예능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많은 시청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자라난 청소년들이 이걸 도덕적 기준으로 보고 사실은 그것은 옳지 않다. 자, 손석희의 질문들이 똑같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손석희 질문들이 MBC에서 김현철 기획, 김재영, 정명훈 연출, 이소정, 이소영 작가 뭐 등등등 해서 사실은 손석희라고 하는 브랜드를 통해서 뭐 시청률 올리겠다는 건 뭐 본인들이 뭐 프로를 만드는 거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고민거리를 인터뷰 형식 프로그램 특집 기획이라고 하는데 5부작입니다. 어제 한 번 했어요. 근데 하필 어제 나온 사람이 더본코리아의 백종원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 소위 말하는 손석희의 질문을 빌어갖고 소위 말하는 부적절하거나 아니면은 팩트에 부합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사람은 사실은 사업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업체의 가맹점주들이 여럿 있고 지금 그 가맹점주들과 법정 소송 중이고 사실은 논란의 와중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손석희라고 하는 마이크를 주어지면은 이 사회 문제화된 이 가맹점주의 갈등 부분을 실제로는 손석희가 한쪽으로 옹호하는 꼴이 된 것이 아니냐. 물론 본인은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서 무엇인가 뭐 한다고 하자면 가장 웃기는 소리고, 말하자면 결국은 백종원의 사실은 변명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전가협 참여연대 민변 같은데 백종원의 7대 거짓말이라는 것에서 보도를 했어요. 물론 정가협 참여연대 민변이 다 맞다고 볼 수도 없고 여기 가맹점주도 다 맞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논란의 와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논란의 와중에 있다고 하면 적어도 중립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일방적으로 백종원의 말에 변명거리를 해줬다고 하면은 백종원을 편들어준 것이 아니냐. 응? 그런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이런 거죠. 강연자들 어쩌다 어른 뭐 이런 강연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그 어떤 뭐 역사 컨텐츠에 무슨 누구누구 설민석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누구누구 이런 사람들, 언론이 스스로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분명히 피해자들이 생긴다. 그런데 뭐 반면을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뭐 피해자들 생길 수 있지만은 그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 공적인 이득이 더 크다고 하면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뭐 틀리다고 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시청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관련된 사람들한테 무기의 평등, 기회의 평등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유튜브 채널이라고는 몰라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공적인 방송이고 특히 손석희라고 하는 브랜드를 써버리려고 하면은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손석희가 떠들었다고 해서 다 옳습니까? 손석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지금 시대에도 그 역할을 이 사람이 하고 있나?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말하자면은, 즉, 손석희라는 역할이 박근혜 국정농단 그때 상당히 많이 어떤 역할을 했을지 모르지만, 시대가 변하고 미디어 환경이 변하고 다양한 변화할 때 또 다른 어떤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태의 손석희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소위 말하는 MBC에 오랫동안 했던 시선 집중 같은 방식이잖아요. 시선 집중 벌써 20년 전, 그 이전부터 해왔던 방식이에요. 즉 말하자면 좀 이름 있는 언론인이 인터뷰를 한 사람이 인터뷰하고 그것을 답하고 이런 어떤 캐캐묵은 올드한 방식을 또 TV라는 것으로 가요. 시선 집중의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재탕 삼탕 아니냐. 결국은 백종원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심적인 어떤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유감스러운 행태가 생긴 거죠. 기회를 좀 다른 쪽도 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방송이 만들어주는 어떤 편협성과 어떤 편파성과 아니면 이런 부분들, 이거 사실 이 많이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손석희 정도가 되고 또이 손석희 질문들을 만드는 김재영이든 김현철이든 제가 보니까 제가 좀 아는 사람들 같아요. 아마 경찰청 사람들이라든가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저랑 뭐 몇 번 얘기를 나눴던 사람들 같아요. 근데 백종원 아니 그 손석희를 라는 이름으로 너무 이게 저열하게 쓰는 것이 아니냐, 저급하게 쓰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저도 불편합니다. 다음 두 번째, 그러면은 사실 자영업에 대해서 질문을 손석희의 질문들이 그리고 손석희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자영업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러면 사실은 자영업에 말하자면 이런 자영업이라고 하는 일본이나 뭐 대만이나 아니면 다른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든 우리 사회에서 자영업의 미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손석희라고 하는 어떤 브랜드에 갇혀서 손석희의 웅얼거림, 손석희의 나쁜 질문들 아니면 손석희의 웅얼거리는 질문들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손석희의 지저분한 질문들 아니면 뭐 이런 꼴이 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불편함 때문에 손석희가 질문했던 시대와 질문을 시작했던 시대와 지금은 상당히 변한 것이 아니냐. 그 변화를 손석희가 캐치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손석희의 질문들을 만들어낸 그런 CP나 PD들 작가들이 뭔가 크게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 크게 무엇인가 뭐 어설프게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물론 한문철의 뭐 강연자들 뭐 하면은 또 몇몇 무슨 스님도 있고 무슨 뭐 다른 어떤 또 누구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제발 방송이 만들어준 전문가 셀럽으로 똑같은 게 반복되지 말자 그런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이 지금 제 얘기는 그겁니다. 시청자의 수준도 높아졌고 비판의식도 높아졌고 그런데 옛날 방식으로 글쎄 좀 뭐랄까 좀 안타깝고 좀 그렇습니다. 지금 제 이 두 프로그램에 대한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울거먹으려고 하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엊그제부터 계속 제가 꼭 사연을 소개시켜 드렸어야 하는 게 기억나실 겁니다. 사실 군인이었던 놈인데
자기 결혼한 부인을 성인 방송, 성착취물에 출연시킨 거죠. 그런데 그 부인이 자살을 했죠. 딸 잃은 아버지, 그 부인의 아버지죠. 근데 사실 이것은 이 직업군인 놈이 실제로는 대단히 이상한 놈, 성범죄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고, 아마 군대에 있을 때 결혼한 것 같은데, 뭔가 그때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수사가 너무 뭐라고 하나, 쪼그라들어서 했어요. 아주 그냥 최소한밖에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놈한테 3년형밖에 선고가 안 됐어요. 이 아버지가 너무 분해갖고 근데 검찰 놈들도 징역형이 겨우 7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2021년부터 저는 사실 이놈이 이 범죄자 놈이 직업군인일 때부터 했던 사건을 같이 케이스로 수사해 갖고 다음까지 했으면 이렇게까지 아닌데, 군사경찰 놈들이라든가 실제로 이 지금 수사한 애들이 그냥 가장 최소한밖에 안 했기 때문에 결론은 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고, 군사경찰에 있는 놈들이 이놈을 봐주기 위해서 군대 내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그냥 없애버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예견된 거였어요. 아마 그 언론에 이렇게 노출이 안 됐으면 이게 이놈이 구속되지도 않았을 거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판사의 잘못이라고 하기도 참 애매한 게, 판사는 기소한 정도, 수사한 정도에 하면 판사는 그래도 최대한 많이 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수사한 군사경찰놈들이나 경찰이나 검찰 애들이 제대로 수사를 했을까?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하는 수사가 얼마나 개판인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요 혐의가 기소 자체가로 기소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국가 중심, 국가의 기소 독점주의, 특히 검사놈들의, 특히 또 군사경찰 연결되는, 이렇게 엉망으로 수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시스템을 잘 모르시니까 사실은 뭐 엄정하게 수사기관 처리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놈들을 못 믿습니다.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육군 상사였던 이놈이 SNS에 여성 나체 사진 불법 촬영 98차례나 올렸는데 강제 전역 조치됐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와 연결시키지 않으니까 그냥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형량만 붙여버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 아버지의 분노와 이걸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검사놈들이나 군사경찰놈들이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범죄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죠. 뭐 공수처든 중수처든 꼭 변호사 출신들이 무슨 그걸 해야 된다. 진짜 그게 조국이 떠들어댔든 아니면 소위 민주당 내에 변호사 출신 이런 놈들이 다 개소리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호사 출신들, 검사 출신들 이런 애들이 수사 잘할 것 같죠? 저도 못합니다. 진짜 못합니다. 네? 왜? 걔네들은 법에 있는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꼭 특검이나 아니면 그런 변호사 몇 년, 10년 하고 다 개소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누구도 문제지기 하죠. 왜냐? 대부분의 애들이 변호사 출신들이나 그런 애들밖에 없기 때문에 지들이 해야 된다는, 행거 꼬락선 일 보세요. 여태까지 특검 행거 꼬락선 일 보세요. 제대로 한 게 얼마가 있습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범죄는 범죄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법률 전문가놈들이 지들이 하고 다 기득권을 가지고 다 하니까 이 개판이 나는 겁니다. 이 새끼들이 진짜 결국은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몰라갖고 좀 안타깝습니다. 범죄를 누가 수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 어쨌든 그래요. 아, 시간이 어떻게 됐죠? 예. 그 좀비 마약 펜타닐의 불법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10대들도 패치 처방을 받고 있다. 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김의원 의원실에서 펜타닐이 넘쳐나고 10대들도 처방받고 이 난리인데,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약수사청이라든가 마약수사 전문으로 수사하는 애들이 해야 된다. 그런데 왜 검사놈들이나 경찰 애들이 이걸 반대할까요? 지들 수사 권력 뺏길까봐, 힘 뺏길까봐 입이 꼼뻑도 안 해요. 검사놈들은 어차피 지들이 수사하다가 개업하면은 돈 왕창 벌 수 있는 그걸 왜 놓칩니까? 그러니까 범죄 그 마약수사청은 떠들지만은 절대 검사놈들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또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 더 안타깝죠. 그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네?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아무 얘기도 못 해요. 그러니까 김윤희라는 사람도 그냥 뭐 실태가 이렇다라고 하지.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뭐 그거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보건소에 가면 무료 마약 익명 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뭐 의심되면은 무료 마약 검사를 보건소에 가면 마포구 뭐 어쨌든 보건소에 가시면 할 수 있는데 익명으로 저는 이제 걱정되는 건 이런 거죠. 마약 검사에 있는 거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 마약 검사 결과 어떻게 누가 관리할 것이냐. 이게 다시 또 똑같은 마약수사청, 마약관리청의 문제죠. 그리고 마약관리청, 마약수사청이 여러 가지 마약에 대한 이 검사 기법 이런 것들을 개발하지 않으면요. 새로운 마약은 찾아내지 못합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새로운 마약은 이걸로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미 새로운 마약 범죄자들은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옛날 키트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되겠습니까? 계속 마약 수사청, 마약 관리청 얘기를 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죠. 안 그러세요? 자, 이유 없이 아파트에 불을 지른 주민이 있어요. 늦은 밤 아파트 우편함에 라이터로 불 붙였어요. 이런 새끼들이 생각해 보시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겠습니까? 분명히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놈들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다고 원상복구역이 큰 피해 안 났으니까. 근데 그게 큰 피해가 났으면 지금 이 상태가 아니겠죠. 형사처벌 전력도 없고 가족들이 전체를 탄원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얘가 다음에 범죄를 안 저질 거라고 당신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데 가족들이 얘네가 무슨 심리적 문제가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얘는 저거 나왔어요. 집행유예 나왔어요. 제가 100% 장담하건대 이 새끼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는데 이 새끼 바로 한두 달 뒤에 또 불을 지릅니다. 그때는 이제 인명피해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소위 말하는 뭐 이제 이상동기 범죄들 이런 거에 대한 사전 관리나 이런 것들을 프로파일러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도 엉망이고 재판도 엉망이고 이제 터지고 나서 이제 그제서야 너무 황당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걱정이 너무 많은가요? 참 시스템이 너무 불비해 엉망이야. 마약관리청이든 범죄 분석 기구든 사기 분석원이든 뭐든 하라고 안 하니까 사람이 다치고 그때 큰일이 되니까